자, 이번에는요, 고양정으로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 경기 고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오늘 중앙일보에 실시됐는데, 카카오뱅크의 전 대표였던 이용우 후보가 42.2%,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인 미래통합당의 김연아 의원이 31.1%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번엔 KBS와 한국일보의 경기 고양정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립니다. 이용우 후보가 35.7%, 김연아 의원이 29.0%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조사는 KBS와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사실은 이 경기도 사시잖아요. 네. 고양지사입니다. 고양지 살잖아요. 네. 딱 자기 지역구야. 네. 맞죠? 네. 사실은 고양 이쪽에서 가장 큰 안건은 이른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네. 때문에 사실은 경기, 일산, 고양 이쪽이 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민심이 부글부글하다라는 건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저도 솔직히 저 여론조사를 보고 좀 당황스러워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기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 집값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분노해하셨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엔 지구당을 한 달 동안 폐쇄할 정도로 민심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후보가 대략 10% 이상 앞선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이유를 찾아보자면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대안 세력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잘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지지율을 견인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양 지역 같은 경우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조차 지금 지고 있다? 이것은 통합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종로 핫 오브 핫 플레이스입니다. 종로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낙연 대 황교안 대 이낙연이죠. 중앙일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50.5%, 황교안 대표가 30.2%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3%포인트. 맞죠? 크게 차이가 나네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종로라는 것이 사실은 각 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번에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종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미리 보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아직 30일 남았긴 합니다만 이낙연 대 황교안 대 이낙연, 물론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다룰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낙연 후보 대 황교안 후보가 붙었을 때 누구나 황교안 후보의 낙승 내지는 접전을 예상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잖아요. 어려운 지역이다? 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 자체가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었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가 초반에 들어올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깨지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이기겠다면 수도권도 전부 다 이기게 될 것이고 큰 승리를 거긴 하겠지만 지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를 좁히느냐가 황교안 후보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히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격차를 얼마나 줄여내느냐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종로에 얼마나 묶어둬서 전국으로 못 나가게 하느냐 그 와중에서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충분히 득표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얼마나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강락 하나만 보긴 약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변수가 많다. 특히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 선거도 치르면서 전국 선거까지 황 대표가 지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서의 드러나는 역량이 향후 여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건데 박상철 교수님도 사실은 선거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다선거 전략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험이 분들. 종로 이거 어떻게 봅니까? 간단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꼭 참기를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 서대문 의뢰 출마했었는데 정말 20% 이상을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후보를 앞서더라고요. 예. 근데 정동영 의장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하니까 선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정동영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여론조사는 무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론조사가 어떤 변화를 해 갈 것인가를 보는 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뭐 현재 여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온 여론조사는 아니라 봅니다. 아직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런 여론조사가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그 지역의 판세, 이 현재 성향, 그것을 그대로 드러난 거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흐름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아주 한 지역 빼놓고는 지금 한 7, 8개 지역 중에서 여당이 좀 앞서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한테 이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물론 이슈라는 것이 만들어낸다고 통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를 잘 탈 수 있는 그러한 선거의 어떤 그 리더라든가 어떤 기획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당이 과연 그걸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갑니다만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출마자가 누구냐는 건데 국민들이 아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비례당의 후보자가 누군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앞으로 남았을 때 분명한 우리가 어떤 암시를 주냐면 수도권은 요동을 치겠구나 라는 암시를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이것을 뒤엎을 만한 이슈를 주도해간 측이 이길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데 이것은요. 예. 이번만이 아니라 역대 선거 다 그래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장통, 국회통이니까 종로에서 이겨야 사실은 대권 쉽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선거판의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저 50대 30 이런 식의 20%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이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 선거를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선거를 쥐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분이 지금 선거 총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한 당에는요 선대위원장이 있고 선대본부장이 있거든요. 선대본부장이 모든 선거에 실무적인 지휘를 합니다. 선대본부장은 기계적으로 사무총장이 해요. 근데 현재 미래통합당의 사무총장도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거나 지휘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예. 이 투톱이 이 선거를 지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꾸려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30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떠한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대위원장하고 선대본부장 사이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선거를 좀 치러봤던 분이 이것을 좀 실무적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이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